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가 1% 이상 내렸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4% 넘게 밀리면서 전기차주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철저하게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섹터부터 그 아래 소섹터까지 굉장히 빠르게 자금이 돌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나눌 거고요. 시장 얘기부터 같이 정리해 보시죠. 어제장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개수도 거의 유사했던 양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4%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이 밸류업 관련한 종목으로 매수를 강화한 덕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어제 장 전에 상승 마감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군들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내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이 자금이 집중됐던 것은 저 PBR 종목군들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금융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미국과 유럽의 밸류업 세일즈를 가는데 한투와 미래에셋증권에서 동행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NH투자와 키움증권에서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슈가 됐죠. 홍콩 ELS 배상안이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 은행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은행이 가장 급격하게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건 계속해서 KB금융입니다. 섹터 내 가장 대장이다 보니까 좀 더 자금 유입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증권주들도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가장 좀 어제장에 눈에 띄었던 특징 섹터로는 저 PBR 쪽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원자력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AI는 전기가 필요해라는 게 상식화됐던 최근이죠. 일론 머스크 전력 쇼티지 경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변압기는 이미 오케이고 전선까지도 시장의 수급이 좀 들러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도 투자 경고 해제되면서 어제 10%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LS일렉이나 가온전선, 일진전기 등의 종목들 강세 보였고요. 두산그룹주, 현대중공업그룹주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두산은 어제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 이슈도 있었죠. 11% 급등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 가속기 소재를 두산 측에서 공급하는 것도 어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로부터 수주 따낸 소식도 연 이틀 영향을 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그룹 앞에 HD현대 붙은 종목들도 어제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력과 재건, 중국 회복 관련한 여러 모멘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외된 이들의 모임, 계속해서 특정 굵직한 반도체 섹터 등에서 자금이 빠지면 여지없이 소외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지난주 후반부터 일어나고 있죠. 어제는 재건, 건설, 기계 쪽 오름세 있었고요. OLED가 관심 받는다면 선익시스템과 HB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보통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데 어제도 여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피롭틱스 중심의 강세가 있었고요. 미용기기 그리고 화장품 쪽도 괜찮아요. 어제 이 시간에 수정앵커 미용기기 쪽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APR과 비올 콕 집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 내기도 했습니다. AI 서버와 소프트웨어 쪽도 좋았고 KINX 오라클의 클라우드 파트너로서 부각되면서 어제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정리한다면 순환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제장 내용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밸류업, 어제 금융주를 중심으로 밸류업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었는데 증권사 보고서가 아마도 영향을 좀 줬습니다. 대신증권의 보고서였죠. 정부는 지금 임팩트 있게 한 방을 터뜨리기보다는 지속성으로 산업의 방향성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낮은 ROE 그리고 낮은 PBR 제고하는 기업들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계속적으로
마라톤 현상을 염두에 두면서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 스크리닝도 대신증권에서 했는데요. 자본 비율 그리고 경영진 의지, 낮은 ROE, 낮은 PBR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굵은 글씨가 바로 대신증권에서 커버하며 긍정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세 가지를 충족하는 KB금융, 최근에 외국인이 가장 공격적으로 사고 있죠. 와, 올해 KB금융 들고 있었으면 여지간한 성장주 못지않은 수익을 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6% 가까운 상승으로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죠. KB금융뿐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건 삼성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등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가지 조건 모두 다 충족하는 건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증권으로 대신증권의 스크리닝엔 잡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과 은행 쪽에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했고 비중 확대 목표가 상향 의견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제장에 좀 더 금융주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도 저 PBR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영역을 조금 확장해서 성장성까지로 봐야 한다. 그래서 저 PER 종목들도 같이 살피자 이런 코멘트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어제 약간 점심 먹고 들어와서 이 종목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HLB, 와, 어제 4% 정도 올라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16%까지 뚝 떨어집니다. 한시경이었죠. 악성 루머가 돌면서 급격하게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 한 20% 정도. 얼마나 갖고 계신 분들 놀라셨을까요? 신약 승인 난항 루머로 인해서 한시경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요. 1시 30분경에 회사 측에서 여전히 신약 승인 확인되고 있다. 루머 유포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며 좀 강경 대응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줄여서 결국에는 3%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오늘,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마감 후에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IR을 하겠다라면서 적극적인 이제 대응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는 일단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HLB가 갖고 있는 지금 시장의 의미를 어제 느낄 수 있었어요.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바이오 쪽의 대장으로 등대 종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한시경에 갑작스럽게 HLB가 급락하던 순간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앱클론, 에이프릴바이오 등등등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순식간에 한 5% 정도 밀려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 10% 오르던 종목은 그 상승폭을 5% 정도로 줄여버렸고요.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이오 쪽에 센티를 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지없이 뭐 FDA 승인이나 임상 이슈나 이런 기술 수출 이슈나 이런 것들로 급등하는 종목들 한 번씩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 바이오계 대장의 숙명으로 볼 수도 있을 건데요. 과거에 엄청난 시세를 냈던 메지온, 삼청당 제약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이런 루머로 인해 변동을 줬던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장 HLB가 어떤 시세를 내는가 그리고 IR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염두에 두고 내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얘기 언제까지 하게 될지 이 얘기를 정말 계속하고 있네요. 3월 내내 하는 느낌입니다. AI는 전력 조달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 조달 부분에서 혹은 인프라 부분에서 시스템 부분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짚었는데 이 안에서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뭐 슈퍼마이크로나 버티브 등이 올라갈 때는 액침 냉각이 가고 갑자기 또 전력 변압기 쪽에 초점을 맞추면 이쪽이 가고 원전 뉴스가 나오면 원전이 가고 이 흐름을 지금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이제 GPU나 HBM 칩과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전력 쪽에서는 변압기, 원전, 액침 냉각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전선, 전력 설비 그리고 원자력 쪽의 종목들이 같이 올랐죠.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나름 시세를 내면서 4% 상승했고요. 어제 HD현대엘렉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올라줬죠. 10% 급등. 두산 에너빌리티도 4거래 연속해서 나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2.6%
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우진엔텍이 원자력 쪽에서는 뭐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상한가 흐름이 있더니 어제도 1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전력을 떼낼 수 없다라는 것이 시장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시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뉴욕장에도 괜히 반영되는 느낌입니다. 슈퍼마이크로나 원자력 쪽의 종목들 시세가 좀 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뉴욕장 흐름 보시죠. PPI 발표와 소매 판매 발표, 또 다음 주에 FOMC 이런 것들 앞두고 경계감 속에 혼조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에 암호화폐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이슈로는 미국 하원 틱톡 금지 법안 가결 이슈 있었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하면서 유가가 올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에너지주 강세 있었죠. 시장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JP모건에서는 단기 고점 이후에 좀 변동을 겪고 다시 올라갈 거다. 그 근거는 AI가 마련해 줄 것으로 내다봤고요. 다만 AI 쪽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 등은 나오고 있죠. 그 타이밍에 EU가 AI 규제법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일단 반도체 종목군들 오늘은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이 이슈가 좀 많았죠. 테슬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웰스파고에서는 목표가를 대폭 낮췄습니다. 125달러로 지금 가격에서 한 30% 정도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30%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 비중 축소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웨드부시는 지금 너무 매도가 과하다라며 목표가 315달러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테슬라 4% 넘게 빠지면서 전반적인 전기차 쪽 심리를 조금 옥죄버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반면에 포드나 GM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각각 2% 이상씩 올랐는데요. 내연기관차가 지금으로서는 센티 기준으로 전기차보다 훨씬 더 우세해 보입니다. 포드 2% 상승했고요. GM도 마찬가지죠. 모건 스탠리에서 자동차 산업이 낙관적이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내연기관차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이쪽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안정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포드와 GM의 움직임 그리고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엔화 강세 움직임 등을 놓고 봤을 때 현대차, 기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국내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전력 쪽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특징주 3월 4일에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짚었었죠. 주간으로만 봐도 30%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한 달 상승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대단한 시세를 내고 있죠. 오늘도 13% 급등 흐름을 나타냈어요. 티커 자체가 SMR1로서 이 뉴스케일 파워는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원자력 쪽 관심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딱 보이시죠? 반도체 쪽 부진했고요. 빅테크,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 밀려나는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괜찮았던 쪽을 보시면 산업재 쪽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에너지와 금융주 비교적 견조하게 버텨냈습니다. 산업재, 에너지, 금융, 자동차라고 생각하니 딱 떠오르는 인물이 트럼프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주요 정책상 긍정적인 산업들이 바로 산업재가 포진되어 있는 인프라, 그리고 전통 자동차, 전통 에너지,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금융업 등이기 때문입니다. 이쪽 트럼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시세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트럼프가 떠올랐던 하루였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이제 밤사이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모멘텀 GTC가 있죠. 3월 6일부터 반도체의 남은 모멘텀으로 짚었는데 관전 포인트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H200이나 B100과 같은 차기 제품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발언 등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오라클이 실적 내놓으면서 우리 엔비디아
엔비디아랑 GTC에서 뭐가 있을 거야? 깜짝 놀랄걸?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도 이 GTC에 가서 부스를 차릴 텐데 뭘 공개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요즘에 삼성전자, HBM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트렌드포스에서 삼성전자가 AMD 검증받은 이후로 HBM 시장의 점유율을 좀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제 두산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두산에 엔비디아의 가속기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것이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CCL이라는 동박 적층판인데요. 역시나 B100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B100을 공개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CCL을 이쪽 두산이 수주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연결고리로는 GTC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쪽에도 모멘텀이겠지만 누군가에게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미국의 IT 컨설팅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인 소프트서브가 이 GTC에서 데모를 공개합니다. 4가지 데모를 공개하는데 이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싶어 연결고리로 갖고 와봤습니다. 웨어하우스 가상 구축 설계하는 데모, 거기서 떠올릴 수 있는 건 디지털 트윈이 되겠죠. 어제 C랩이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관련 종목으로 C랩이나 MDS 테크 등을 일단 넣어봤고요. 로봇과 결합하는 사용자가 사전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데모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TPC, T로보틱스 이런 쪽에 주목받을지 봐야 되고요. 장비나 제조 프로세스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운영 지침이나 조언을 줄 수 있는 데모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쪽, 스마트 팩토리 쪽 아니면 엔비디아와 관련이 깊은 종목들을 일단은 찾아 넣어봤습니다. 영상 분석 서비스, 합성 데이터 생성 솔루션 등을 만들며 디지털 트윈 관련 업체인 C랩이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이런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GTC 전까지 시세가 살아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MDS 테크는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 중 하나죠. 어제 2.5% 상승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금 시장이 개별주에 집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체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아이크래프트 모두 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맡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개별주에 주목하는 장이라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로는 홍해발 물류 대란 장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해운과 물류 쪽 체크해봤고요.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 한화 측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D램 전공정 장비 납품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정밀기계 등 일단 관련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쪽을 놓고 고민하고 있죠. 반도체 쪽의 스토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GTC 모멘텀이 살아있죠. 다만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면서 최근 조정이 꽤 있기도 합니다. 바이오 쪽은 알테오젠 이슈부터 미국 암연구학회, 그리고 생물보안법, HLB 유한약액의 PBM 등재 리스트 소식까지 호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았으나 어제 HLB 장중 변동처럼 이렇게 변동이 조금 크게 나올 때는 두려움이 있는 섹터기도 하죠. 2차 전지는 CATL에서 확인해준 배터리 수요나 인터배터리 이슈 이후부터 전고체 모멘텀. 어제는 SK온이 현대차와 80조 장기 계약 협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빠르게 SK온에 좀 집중하기도 했었는데요. 장비와 소재, SK온 밸류체인으로 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시세적으로는 어제 소재단만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장비에서는 큰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 미국의 배터리 증설 검토한다라는 소식, 그렇다면 4680으로 원통형 배터리로 추정할 수 있어서 그런 쪽에 2차 전지 내 소테마로 관심을 받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부진했고요. 여전히 아직 전기차는 캐즘의 우려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자금이 집중될지 보셔야겠네요. 자, 주요 일정으로는 오늘 선물옵션 만기 한국이고요. 내일은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기다리고 있죠. 내일 일본의 임금 협상이 있는데 도요타가 이를 앞두고 25년 만에 최대 임금 인상안을 수용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대기업이 춘투해서 임금 인상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마이너스 금리 기조 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을 반영해서 엔화 강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쪽 국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 밖의 일정으로는 역시나 가장 가까운 건 GTC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또 메쉬 치료제 승인 여부 결정 시한 일정이 있기도 합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쪽 일정 염두에 두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내용들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요즘 수정 앵커 짚어주시는 섹터 시세가 개별 주단에서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네. 오늘도 궁금해요. 어떤 네. 거 잡으셨어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일단은 방산주가 그동안 좀 잘 갔었는데 네. 잠깐 고점 이후에 쉬어가더라고요. 이럴 때 또 전략 어떻게 챙겨야 될지 궁금한데요. 준비해봤습니다. 방산주들 식을 줄 모르는 열기를 뿜어내다가 잠시 고점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방산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크게 네 가지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수은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출이 더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방위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리스크인데요. 최근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이 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정이 되면서 기존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토의 회원국에게 방위비의 지출을 늘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방산주들의 흐름을 좀 볼 텐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방산 관련된 ETF 2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그러니까 고점까지는 거의 24%가량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 종목들도 고점까지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는 3월 11일이 고점이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3월 7일이 고점이었는데요. LIG 넥스원이 그 기간 동안 83% 올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5% 정도의 상승률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잘 갔어요. 하지만 고점 이후에 한 3에서 4거래일 정도 조정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 흐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올해 2월부터 주가가 신고가 랠리를 좀 보이던 종목들 많았는데 그 고점에서 살짝 눌린 상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숨고르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게 궁금한데 수급이라든지 증권가 시각에 변화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외국인들의 이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여전히 매수세를 유지하지만 그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주가가 이렇게 좀 눌렸을 때 개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으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풍산은 뭐 약간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 전 대비해서 목표 주가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3개월 전 대비 목표 주가의 상승률 일단은 다 올랐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6%가량, LIG 넥스원도 24%가량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고점이 21만 원 정도였는데 증권가에서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평균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에서는 15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앞에 기록했던 고점은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풍산과 한화 시스템까지 체크해 보시면 일단은 지금 LIG 넥스원 말고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모두 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눌렸을 때는 과연 담아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방산주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 뉴스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방산의 큰 손이라고 하죠. 이라크나 사우디 이런 중동 쪽입니다. 이들이 이제 방한을 잇따라 하면서 수출의 확대로 이어질까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미 이라크 쪽에서 육군 고위직이 방한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을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사우디 쪽의 국방 차관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을 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이제 국내 주요 업체들의 제품들 둘러봤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라고 하는 KF-21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우리나라 국무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을 했을 때도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비췄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에도 이렇게 일정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난달에도 이 신원식 국무부 장관이 중동 3개국을 방문하면서 추가 수출에 대한 가능성 좀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사청도 여기에 딱 맞춰서 올해 방산 수출의 목표는 200억 달러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2월에도 LG 넥스원 쪽에서 사우디에 계약 소식이 있었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최근에 비공개 주요 방산기업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부에서도 이쪽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요.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전 세계 안보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비중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 5사의 주가 코스피 지수 추이를 보시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2024년 올해까지 여기 보시면 거의 지금 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게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수 대비해서 상당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방산주가 되겠죠. 이렇게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방산주들이 잘 가고 있는 건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최근의 주가 상승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좀 당겨서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방사는 수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한 기대감을 모두 다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라서 변동성은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앞서 체크해봤던 모멘텀들처럼 수출에 대한 증가 그리고 지역별로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랠리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주가는 많이 올랐었지만 여전히 호재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 지금 살짝 눌렸을 때 보유자는 적절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도 이제 신규로 접근이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탑픽과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모처럼 재건 쪽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이 푸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러시아 대선일이 17일이니까 거의 이틀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15일부터 사흘 동안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오선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푸틴의 말 한마디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러시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시에는 핵무기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당장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종전에 대한 협상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서면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 종전이라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단어에 우리 시장은 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재건주들이 어제장에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주목을 받은 쪽이라서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바로 어제 딱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미용기기를 짚어드린 것도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워낙에 순환매가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주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워낙에 이쪽이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다 잘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도대체 왜 이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마침 어제 장에서 딱 올라갔습니다. APR 정규장에서 14%가량 올라갔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리들 관련해서 이 특허 침해 소송이 있었는데 어제 또 1차 합의에 도달하면서 이 합의금의 일부를 수취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까지 받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인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 것인지 그 부분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흔들림이 나올 때 또 기회를 잘 잡아볼 수 있도록 많이 빠진 쪽에도 초점 맞춰서 브리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섹터 소식들을 전달해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전략 같이 나눠보시죠.
진만생과 시장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국내. 그리고 내일은 또 미국 만기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되는 시점에 밤사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쪽이 같이 빠졌습니다. 어떤 전략 짤까요? 네, 뭐 사실 국내랑 해외랑 또 결이 좀 다르게 운용해야 되는 것도 맞고 테슬라가 오른다 떨어진다 해서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밸류 자체로 봤었을 때는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얘기 드리면은 유럽에서 이제 AI 관련돼서 규제 법안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절차 중에 하나라서 결국에 오히려 먼저 악재를 맞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괜찮은 게 오히려 제도권 안에 들어옴으로써 AI 쪽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시세를 분출할 것 같고 이번 조정 기회를 만약에 오늘 내일에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관심 가졌던 AI 관련주의 흐름을 조금 더 이제 밑에서 잘 잡을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YD한테 계속 밀리고 있고요. 지금 시총도 보시게 되면 뭐 JP 모건보다 밀리게 됨으로써 순위가 꽤나 바깥으로 밀리고 있는데 사실 수요 둔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장주 자체가 수요가 둔화됐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움직임 자체는 조금 더 매섭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 예전에 메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메타가 예전에 정말 성장성 둔화 얘기 나오면서 좀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만큼 결국에 메타도 올라왔는데 테슬라도 비슷하게 해서 바닥을 짚고 올라올 건 맞는데 언제 오르나가 중요하고요. 국내 시장에 당연히 2차 전지 쪽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어제 한 이틀 정도에서 인터배터리 이후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기사 따라서 삼성 SDI를 필두로 셀 업체, 양극재 업체, 뭐 기타 여러 가지 업체들 다 괜찮았었는데 오늘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면 슬슬 주워봐도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CPI 지표 이야기를 좀 이틀 지나긴 했습니다. 이야기 드리면은 결국에는 미국 자체로 봤었을 때는 적정 구간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게 낫습니다. 경기가 꺾여서 새로운 모멘텀이 와는 것보다 적정 구간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됨으로써 경기가 강함을 계속 증명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국내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어차피 여기까지 버틴 거 금리 인하는 결국에 올 것이고 그 인하 타이밍까지 잘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CPI가 잘 안 나왔다라고 무섭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금리 인상 제한되고요. 금리 인하는 결국에 올 거고 경기는 꽤나 탄탄하다. 이런 분위기로 한 틀로 이제 계속 갖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시장도 저는 이제 여기 현재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위치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3월 이제 2월이죠. 2월, 3월 지나면서 4월 수출 데이터까지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업종도 혹은 반도체 업종들의 계속적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분명히 모멘텀도 그렇고 지수도 현대 레벨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반도체 낙폭이나 혹은 2차 전지 낙폭이 나오게 됐었을 때 두려워 말고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이야 사실 지속적으로 긍정의 시각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놀랍진 않습니다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오늘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사볼만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조금씩 긍정의 시각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 픽으로 주시는 거죠? 네, 제가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을 이제 진만스픽으로 그러니까요. 들고 왔는데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은 리튬이나 혹은 전해액, 전고체 쪽으로만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SK온과 현대차의 뭐 장기 공급 계약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빠르게 이제 관련한 장비 소재 밸류체인 이야기들 정리를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볼 포인트 있나요? 이게 매번 그랬듯이 관련된 공시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매체도 조금만 이제 매체에서 단독 보도로 나왔기 네. 때문에 시장의 파급력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서 오전에 나왔던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괜찮긴 합니다만 80조 우악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 다른 매체에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네.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순풍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80조의 공급 계약은 그래도 정말 시장에서 좋은 기사들 이제 조금씩 이제 현대차가 좀 약진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 공장도 돌아가게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시들도 많이 뜰 거고요. 이따 소개드릴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도 계약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트죠. 이제 공시실 들어가서
따라서 특정 섹터의 발주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보시면은 만약에 안 갔다라고 하면 그 섹터가 분명히 오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될 2차 전지 쪽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섹터 뉴스로 들어갑니다. 전쟁과 평화, 뭔가 타이틀이 굉장히 멋있는데 전쟁 쪽 이슈에서는 이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러우 전쟁 이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건주 건설 기계 쪽 움직임을 보였고, 다만 뭐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국방비 예산은 줄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사우디 쪽에서 국내 방한하며 추가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와요. 방산주, 재건주 전략 주세요. 네, 먼저 방산 말씀드리면은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실무진 쪽에서는 먼저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조금 이제 쇼하는 것처럼 이제 해서 이제 악수 한번 하고 이제 부반에서 도장 한번 찍으시고 이제 이런 거 보여주시면은 분명히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 훈풍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사실 방산 쪽이 실적으로 전환이 안 됐으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낮았을 것인데 그래도 방산 쪽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조금 편차가 좀 있어요. 뭐 현대로템이나 이렇게 조금 많이 다른 이제 곁다리 사업들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은 못 갔는데 방산이나 이제 항공 쪽이 좀 집중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대해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방차관이 조금 더 쇼핑을 하셔서 많이 사 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며칠 조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누구에게는 큰 파동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작은 조정 파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매번 그랬듯이 평균 단가의 싸움은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무기가 있고 만약에 한 이 거래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관심 있던 종목들을 슬슬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타점이라고 그러죠.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장 잘 나갔었던 두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LI 넥스원이 그래도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조금 넘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하단부를 꽉 잡는 것보다 양봉을 하나 두 개 정도 양봉 캔들을 하나 두 개 정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성장 산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돌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구간에서 잘 잡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사셨던 분들께서 아직 수익 중이니까 굳이 파시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어서 재건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시세가 조금 더 날 수 있을 만한 재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또 특정 지역적인 섹터죠. 조그만 섹터도 지금 사실 꽤나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은 섹터가 재건 섹터인데 중간중간에 뭐 한 달 반, 두 달 사이로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또 매물대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쉽게 못 들습니다. 워낙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재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1년, 2년이 더 넘었기 때문에 이제 식상하다라고 많이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5G가 그랬듯이 재건주도 비슷하게 매번 한두 번 튀면서 조금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그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 이제 우하향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주는 부분들이 맞는데 상한가가 안 나왔다는 그만큼 이제 힘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실제로 어떤 액션들이 나오거나 뭐 협상이 진행된다 이런 거 아니면은 굳이 지켜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섹터 보시게 되면은 특정 대장주 그냥 섹터에서 상한가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그 후발주자까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윗꼬리가 나가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련 섹터는 대장이 일단 치고 나가줘야 다른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든 대장의 질주가 더 이어지든 하기 때문에 재건은 우선은 좀 더 시세를 지켜보자, 추가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 주셨고 방산은 일단 긍정희 씨가 기존의 종목들 위주로 더 좋은 시각을 주셨습니다. 이제 진만쌤의 종목을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잠시 후에 공개하겠다 했는데 땡땡주 추가 상승 가능하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궁금하시죠?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장비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주 잔고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폭 체크가 돼가지고 바닥권에서 이제 좀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비주들이 조금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CIS나 이런 이제 기업들은 전고체 관련된 이슈로 많이 올랐는데 일단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주 잔고가 꽤나 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해외 공장 모멘텀이 존재를 하면은 공장에서 이제 발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발주가 이어지면서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요. 실제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컨센서스보다 미달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전체적인 포인트가 장비주들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비주도 조금 이제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안 갈 수도 있고 당장 갈 수도 있고 두 부분들의 포인트가 있는데 다만 크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무기를 쓰게 되면은 두 종목 정도 굉장히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나래 나노텍과 D&T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수주 관련된 계약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꽤나 이제 장비주들이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이제 저가 수주에서 조금 이제 조선주처럼 비슷하게 조금 더 이제 좋은 퀄리티의 수주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분기 실적에 나오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2차 전지도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 리튬주나 전반적인 지금 노이즈가 많지만 노이즈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먹을 자리가 크다라는 그런 표현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주 두 종목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D&T와 나래 나노텍 두 종목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모아가기에는 D&T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요.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래 나노텍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래 나노텍과 D&T 각각의 대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하단에 이제 네이버 밴드로 김진만 검색 이렇게 나가는데 왜 이런 거 잘 언급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네, 탈곡당하느라 이제 언급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이제 밑에 하단부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한번 이제 이제 그 입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번 주 로봇 쪽에서 괜찮은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한 2주 전에는 지난주에 엑시콘 따로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단기간에 50% 이상의 이제 수익률이 났습니다. 상승률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지금 진만스픽 AS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공개 방송이 진행 예정입니다. 이제 최근에 너무나 이제 많이 다뤘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좋은 수익이 났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최근에 많이 밀렸던 섹터에 대해서 혹은 잘 나가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될지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시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어서 있는 공개 방송에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의 공개방송 오픈입니다. 좀 달콤한 시장 전략과 수익을 안겨줄 종목들까지 같이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탈곡당하느라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홍보를 못하셨던 진만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의 시간을 확보해 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